안녕하세요, 디옵저버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재밌는 미드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미드의 제목은 언더 더 돔입니다. 돔이라 그러면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플랫 어서들이 우리 세계는 돔으로 막이 생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고를 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전이 사실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뿌리에 해당하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뭐 종교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 이제 나름의 어떤 인지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혹은 뭐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는 좀 같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뭐 종교도 나중에는 뭐 하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은 뉴에이지 사상식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분간하고 가려야 될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돔, 저는 이 돔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과학적으로는 이 돔을 오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돔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외선 같은 거, 방사능 자외선 같은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은 플랫 어서들은 너무 종교적으로 이것을 갖다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플랫 어서들은, 저도 뭐 말하자면 플랫 어서인데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나사가 지구가 평평한데 둥글다고 뭐 속이는 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뭐 코브라 바이럴 이런 것도 속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지금 요즘 분위기가 또 일종의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분위기로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불교를 믿는다고 기독교인들이 탄압당하는 것을 보고 아유 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같은 종교인으로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언젠가는 불교도 그런 식으로 탄압을 당하거든요. 왜냐면은 불교가 우리도 모이고 싶은데 불교 참배를 하고 싶고 불공을 드리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종교를 말살하고 없애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먼저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가 먼저예요. 왜냐면은 열심히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음모설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거의 사실이 많으니까. 자, 이제 지구가 돔으로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착안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좀 외계인적이고 초과학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그런 내용이 언더 더 돔이라는 그런 미드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마치 또 이제 어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있거든요.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저는. 여기서 설명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미드 언더 더 돔이라는 이 드라마는 성경에서도 그 세상에 돔으로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돔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제 상상이에요. 상상인데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유튜브는 핵을 쏴가지고 오존을 파괴시키려 한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로켓을 쏴가지고 돔을 파괴시켜 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미사일을 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사람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니까 틱톡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영상 혁명을 일으킨다고 개개인적으로 영상물을 자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촬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로켓을 쏴도 촬영하는 그런 영상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 거의 CG 처리된 영상물들, 나사에서 영화의 어떤 CGI로 만드는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현혹을 시켰는데, 실제로 그 영상물을 보니까 뭔가를 뚫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 뚫고 가는 그 막이 단순히 이런 식으로 도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막이 뭐랄까 층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풍륜, 수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로 이렇게 수증기로 차 있기도 하고 하늘이 바람막도 있고 뭐 오존막 이런 것도 있고, 과학적으로는 에둘러서 이제 오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별도로 화학 공식을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영화를 일단은 이 드라마로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네, 스토리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여기는 이제 미국의 뭐 동부인지 서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체스터스 밀이라는 동네인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동네인 것 같아요. 이 동네에 갑자기 이 돔이 쿵 하고 떨어집니다. 이제 여기 이 드라마에서는 이게 외계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일반적인 어떤 영화 설명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스크립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 방송의 성격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드를 받고 이 미드를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실질적인 주인공인데, 이 사람도 주인공이고, 이 사람이 이제 체스터스 밀이라는 동네에 아주 안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동네에 왔다가 이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죽은 남자의 그 부인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여자는 기자인데, 여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상한 제보를 받고 왔어요. 어디선가 자꾸 프로판 가스를 자꾸 사서 나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제보를 이 여성분으로부터 받는 그런 내용에서 시작하는데, 그 프로판 가스를 이 사람이 산 겁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제임스 빅 짐 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원래 제임스를 짐이라고 하죠. 보통 짧게 불러서. 이 사람의 아들이 제임스 레인이고, 이 사람도 제임스 레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빅 짐이라고 그러는 거고, 아들은 주니어라고 부릅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버지도 로버트 다우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니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여자는 이제 그 주니어라는 녀석의 여자친구인데, 이랬다 저랬다 막 잘 싸우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런다. 얘가 이제 주니어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이 상태에서 돔이 하늘로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얘네 동네로 떨어진 겁니다. 한 2,000명 정도 사는 그런 큰 동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돔 밖으로 나가려다가 불의 사고로 이제, 불의가 아니죠. 운이 좋아서 나가지 못하고, 만약에 나갔으면 아마 돔에 의해서 잘려서 죽었을 거예요. 나가기 전에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여기서 돔이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돔이 떨어졌는데 피하지 못한 소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려요. 이걸 보고 이제 시겁한 표정. 돔 밖에서 이제 군인들이랑 또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러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돔이 떨어져가지고 다치고, 그래서 이렇게 병원으로 몰려와 있죠. 이 사람 주인공이랑 이 여자도 주인공이고, 이 남자도 주인공인데, 이 남자는 이 여자의 남편을 죽인 남자예요. 그런데 둘이 사귀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좀 콩가루 같은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고,
예전에 그 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콩가루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그런 내용이 많아요. 마지막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 실패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아무튼 걔 막장 드라마를 갖다가 아주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재밌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영화를 CBS에서 만들어서 CBS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방송국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CBS든 뭐 기독교든 상위층은 거의 부패했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완전 타락했어요. 타락. 목사들. 어제 제가 또 이거 말고도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영화 이름은 악마가 들어가는 제목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 외국 영화고요. 마블에서 스파이더맨으로 나오는 그 이름이죠. 근데 이건 조사를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조사도 안 하고 지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여자는 이 동네 경찰관인데 여기에 이 돔이 떨어지면서 이 경찰관이 4명이 남아요. 5명이 남나? 4명이 남다. 4명이 남는데 나머지 다 죽고 얘 혼자 남거든요. 그 군인들 막 몰려오고 하는데 이 여자랑 이 남자랑 얘는 이제 그 제임스 주니어 여자친구인데 그 약간 주니어가 좀 사이코 같아요. 그래서 얘가 싫어가지고 헤어지자고 한 상태인데 얘 둘이 만난 거 가지고 걔가 질투를 합니다. 쳐다보면서. 그래가지고 괜히 얘가 바람 피는 줄 알고 얘를 가둬버려요. 자기네 집 지하 벙커에 가둡니다. 그런데 얘는 원래 좀 사이코 같은 그런 행동을 하긴 하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런 증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친구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얘를. 그러니까 돔이 떨어지니까 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기다 묶어둔 거예요. 그런데 걔는 전 남자친구인데 완전 다른 사람 대하듯이 아주 그냥 뭐랄까.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면 얘 행동하는 것 자체가 좀 사이코같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싫어해요. 이 경찰관이 지금 4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장이 있는데 서장이 이 돔을 만졌어요. 돔을 만지면은 이게 이 돔이 단순히 뭐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뭐 종교적으로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과학적으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돔을 만지니까 전기가 올라요. 그래서 전기가 오르는 바람에 심장 박동기를 갖다 설치하고 다니거든요. 이게 심장이 안 좋은 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심장 박동기가 터져버립니다. 펑 하고 터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1편이 쭉 지나가면서 얘네들 또 꼬마애들이 있어요. 꼬마애들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돔이 보호하려는 알을 찾습니다. 1편, 2편까지는 어느 정도 이 돔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성경적인 풀이가 진행되는데 시즌 3에서는 알고 보니까 외계인이 인간을 사육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런 음모가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외계인이 인간을 침범하고 수탈하려는 그런 내용을 다룬 그런 믿은 거죠. 스티븐 킹이라는 유명한 미국 소설가가 원작으로 한 내용을 갖다가 드라마로 만든 걸작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드라마다 보니까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구석도 있고 또 대충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각 배우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스케줄 때문에 갑자기 얘가 하차를 하거든요. 얘가 어떤 영화에 많이 등장해요. 아주 익숙한 인물이죠. 여기서 가장 익숙한 인물이 바로 얘일 거예요. 얘가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인 영화에 많이는 아니고 몇 개 영화에 등장을 했었어요. 좀 아무튼 뭐 좀 익숙한 인물이긴 한데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알을 그 전에 초반에서 찾거든요. 이 알을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보호를 하는 사람이 4명이 있어요. 이 여자애, 남자애, 얘 이렇게 4명이 있어요. 보면 사천사 같죠, 사천사. 그러니까 성경 있는 내용을 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천사가 보호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4대 천사. 근데 4대 천사는 기독교에는 4대 천사가 있죠.
불교에는 없냐? 불교에도 4대 천왕이 있어요. 그럼 그 4대 천왕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제석천이라고, 하나님이 제석천이거든요. 북극성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제석천이라고 그러고, 그 제석천을 보좌하는 네 명의 신을 4대 천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믿는 그 주군, 로드, 그리고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군이 주님이고 주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갖다 천왕이라고 그러는 거고, 천왕은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불교를 믿는 일본에서는 그래서 자기네들 그 임금들을 갖다가 천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 자기가 다 천자인 거예요. 중국은 지들이 천자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천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참 마찬가지죠. 다 하늘의 아들이다, 하늘의 자식이다, 예수도 하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해가지고 천자인 거죠. 동양식으로 풀이하면.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주군이 다시 나타난다, 모나크가 드러날 거다라는 어떤 예언을 듣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외계인이 얘네들한테 뇌에다가 그 어떤 미래에 있을 일을 갖다가 마치 예언처럼 주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흘러가죠. 근데 그 전에는 약간 종교적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핑크스타가 올라오는데, 이것도 그냥 비전이에요, 비전. 실제로는. 아무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재밌게 흘러가는데, 이놈이 악역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악역이 이제 나중에 오골동조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같은 편이 됐다가 나중에 진짜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시청률에 아주 필요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또 골 때립니다. 3편에서 진짜 재밌게 나와요. 저 사람 진짜게 죽었어야 악역인데 아직도 살아있네. 근데 아들이랑 얘 아들이고 아빠인데 이 둘이 완전히 앙숙이에요. 나중에는 얘 아들이 아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얘가 이제 외계인한테 사육을 당하고 정신이 통제돼요. 매트릭스 비슷한 이야기로도 흘러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얘가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아버지를 공격하고, 그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 아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데, 둘 중에 누가 막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죽는지는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은 이렇게 똑바르게 돔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그 겹이 물로도 되어 있고, 오존 같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화학적인 부호로 오존 같은 물질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투과시켜가지고 희석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도 로켓을 많이 쐈잖아요. 로켓을 쏘면서 이걸 가시 많이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프레온가스를 많이 써가지고 이 오존막이 없어진다는 건 개뻥이고, 실제로는 로켓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뚫어놓은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날아가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뭔가 뚫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오존이다. 오존을 뚫고 가고, 그 오존이라는 게 성분이 오존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물과 바람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막이 이제 뚫린 거죠. 그리고 물과 바람 외에도 다른 성분이 있겠죠. 정확하게 저는 알 수는 없고, 제가 하늘을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추측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세상이 평평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걸 속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백신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지금 속임수를 써가지고 사람들 매트릭스 속에 가둬놓으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 reptilian 이야기를 나중에 할 생각이에요. reptilian에 나오는 얘기가 거의 그 지구가 평평하다 그 얘기랑 일치하다고 하는데, reptilian 라서타의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조금 적절하게 간추려가지고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아직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방송을 못 하다가 오늘은 하나 올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돔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성경을 싣고 떠나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받아들인 사람은 종교적으로 성경 하나님 믿는 거 이런 종교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분들이 좋아하는 걸 갖다가 제가 이해를 못하죠. 그럼 그분들이 제가 불교를 좋아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죠.
못하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면 같은 종교를 믿고 있다는 거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그래서 북극성,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들은 결국 북극성이 그 별자리가 하나님의 별자리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별은 북극성 중심으로 일주 운동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조사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 말고도 더 훌륭하게 설명을 해주고 알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 세상이 과학이 다 거짓말이기보다는 어떤 분야별로 과학자들이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거짓을 추구하는 어떤 일루미나티 같은 그 거대 세력에 의해서 거짓말만 계속 주구장창하고 있는 과학자들도 있었다는 거고 몰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비밀의 그 서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거기 계약서에다 써가지고 평생 부유롭게 사는 조건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게끔 입을 막아놓은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게 돔이라는 것을 세상이 이렇게 돔으로 막혀있고 그 돔이 뭐 불교적으로 해석했을 때 남선부주인지 남선부주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우화주 수미세계라고 하는데 수미세계 하늘은 뭐 938회로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랩틸리언 라서타 인터뷰 말고 또 불교의 그 지구와 평평론에 관련된 이야기 화엄경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미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별도로 풀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외계인 인터뷰라고 따로 있어요. 그 라서타 인터뷰 말고 그 외계인 인터뷰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알려져 있는 외계인은 ET 같은 그레이 외계인이 있고 또 랩틸리언 외계인이 있는데 실제로 랩틸리언은 외계인이 아니래요. 외계인이 아니고 원래 지구 공동설에 의해서 땅 밑에서 사는 존재고 톰 크루즈 영화 그 우주전쟁에서 보면 땅 밑에서 외계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땅 속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런 어떤 랩틸리언에 대한 이야기의 의혹을 갖고 있는 소설가 중에 여러 소설가들이 많은데 마이클 크라이튼도 랩틸리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작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소설이 주라기 공원 아닙니까? 그 주라기 공원 말고도 콩스컬 랜드인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썼어요. 그것도 마이클 크라이튼이 쓴 거예요. 거기에 나오면은 킹콩이 그 지역의 신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건 아무래도 그 군사들이 비밀리에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라기 공원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서 주라기 공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콩스컬 아일랜드라는 겁니다. 콩스컬 아일랜드. 그 소설 쓴 사람이 마이클 크라이튼이에요. 또 이제 그 남극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그걸 넘어가서 이제 킹콩이 나오고 킹콩이 이제 거대한 신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거인이 있거든요. 거대한 킹콩이에요. 그리고 그 킹콩이랑 적대적으로 싸우는 인물이 랩틸리언인데 또 거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랩틸리언이 이제 지상이 아닌 지하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자기들이 지구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서타 인터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서 나오는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신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이즈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든 건 신이자 부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외계인 인터뷰예요. 외계인 인터뷰가 달리기에서 다른 제목으로는 마틸다 인터뷰라고 치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마틸다라는 그 간호장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외계인이랑 이제 정신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관련 영화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컨택트라는 영화인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게 할 일이 많네 진짜. 그런데 이렇게 게으르게 있었으니 앞으로는 예전에 제가 1월바로 이렇게 올린다고 했는데 이틀에 한 번 걸로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에 한 번 걸로. 그래서 저는 소설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설을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반은 소설 쓰고 일주일에 반은 유튜브와 생각이 있는데 병행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흐름이 끊기지 않고 맥이 끊기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일이 많네요. 지금 라서타 인터뷰도 소개해야 되고 또 외계인 인터뷰. 그게 외계인이 이름이 그레이 외계인인 것 같은데 우리 보통 그레이 외계인은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 외계인 종족 안에도 나쁜 놈이 있고 좋은 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reptilian의 라서타 인터뷰에서도 reptilian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네들 창조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종족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착하다고 얘기해요. 그 라서타 인터뷰에서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나쁜 놈이 있고 좋은 놈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쁜 놈은 대부분 상위에 있는 인물들이 나쁜 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reptilian 중에도 인간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는 종족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그 외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채널들이 있어요. 그 채널 가운데 외계인 reptilian 중에는 그 상위 reptilian인데 그게 드라코니온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인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알려진 것도 있고 지어낸 얘기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모든 어떤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기본 베이지, 펀더멘털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기초되는 이야기들은 사실적인 그런 이야기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것도 사실은 역사서고 우리가 우리를 숨기려고 종교로 이렇게 봉인을 시켜놨는데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아포칼립스 대폭로의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우리는 종교 안에 들어있는 어떤 진실을 목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얘네들은 자기네는 뉴에이지 종교를 갖다 받아들이게 하려고 지금 기존의 종교를 탄압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세우려는 질서는 자기네들 추종하는 그 상위 엘리트 위주로 부와 명예를 갖다가 끝까지 책임져주겠다. 대신 이제 비밀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네들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는 평생 먹고 사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결국은 노예가 되는 거죠. 기계화되고 노예화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바깥으로 나가는 각성한 정보들이 나중에 이제 미래를 책임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지금 힘을 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위 같은 거 나와가지고 괜히 힘 빼다가 자외선도 많이 없고 건강도 해칠 수도 있고 무서운 바이러스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래서 그 라서타 인터뷰 그리고 화음경 관련되어 있는 지구통신 이야기와 그 외에도 할 거는 많죠. 그리고 reptilian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영상으로 접하고 있는 것 중에 reptilian이라고 하는 것 중에 진짜인 것 같은 것도 있지만 거의 가짜고 그게 가짜라고 해서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혹을 한번 풀어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사람이 개돼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개돼지 짓을 하면 개돼지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여자들 중에서도 용 같은 여자들도 되게 많아요. 이건 보면 진짜 여자인 거예요. 저는 가끔 제가 그 사람들이 띠를 보면서 그 사람 띠별로 태어난 띠 있죠? 띠별로 그 사람들의 얼굴 모습 보인 적이 있어요. 그 성향들이 그 동물에 보여져 있거든요. 여기 사주를 풀면은 그 사람의 그 사주가 자축인묘 진사 음수무술에 그 동물 성향을 갖다가 그 월주, 일주, 그 시주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물적인 성향을 이용해가지고 대중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어떤 본능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걸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육신통이라는 게 있는데 뭐 육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외국에서는 신통력을 갖다가 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악마의 법술이라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육신통이라 해서 뭐 육바람이 난다, 육신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육이라는 말이 동양에서는 좋은 말이에요. 조선 공덕을 의미하는데 그 일육수 바둑에서 나오는 그 숫자 있잖아요. 일육수 이치와 50호 이런 어떤 숫자적인 오행 개념이 있어요. 그 숫자의 개념에 따르면은 주역에서는 6이라는 게 공덕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공덕이 아니라 악마 숫자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간들은 일종의 선악을 그대로 타고 왔기 때문에 또 먹고 사는 본능 문제, 동물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짐승, 악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 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은 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육신통도 있다 이거예요. 6이라는 숫자가 조상 공도를 의미하지만은 또 복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좋은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또 기독교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얘네들이 그 추진하려는 어떤 종교 통합, 그 유해지 사상으로 통합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다 이기 위해서 우리도 진보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얘네들이 기계적으로 진보를 하려고 진화를 시키려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반대적으로 은근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은밀하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반대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자연적으로 신적인 진화를 이루어내자.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또 표현을 하자면 신의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런 계층이 하이브리드로 진화를 해가지고 하늘 쪽에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천계죠. 선상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도 이제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종족들이 이제 일종의 또 과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외계인들이 있고 인간 사회에 이제 개입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땅 밑에 사는 종족들은 뭐 지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도 이제 먹고 산다 이거예요. 어떤 일본 만화에서는 지구 공동서를 갖다가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려가 보니까 또 하늘이 있고 또 사람 사는 어떤 산도 있고 들판도 있고 도시도 있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 이제 이런 화엄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도 다시 한번 풀어가지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